예, 안녕하세요. 한국신흥평가 원종현입니다. 기업평가 부문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및 하반기 신용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 발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25년 상반기 기업 부문의 장단기 등급 및 전망 기준 업다운 레이시오는 0.68배로 2024년에 0.66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수요 부진, 글로벌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속에서 신용 등급 하향 우위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장기간 비우호적 수급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신용도 하락이 두드러졌고 부동산 업황 부진으로 일부 건설, 건자재, 시멘트 업체의 신용도도 저하되었습니다. 유통게임도 소비 여가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신용도 저하 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방산, 조선, 항공, 해운, 호텔 등의 업종은 우호적인 수요 환경, 인수 합병을 통한 시장지 강화, 자체 재무구조 강화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룹별 그룹 계열사별 신용도 방향도 차별화되었는데요. 롯데, SK는 신용도 하향이 우세했고 한화, HD, 현대 계열은 신용도가 상승했습니다. 6월 말 기준 부정적 등급 전망이 16건으로 긍정적 등급 전망 11건 대비 5건이 많아 여전히 신용도 하향 기조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부정적 등급 전망 26건, 긍정적 등급 전망 11건이었던 24년 말 대비로는 부정적 등급 전망 우위가 완화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국 기준금리, 환율 등 거시 경제 변수의 변화, 국내외 경제 성장률과 주요 산업 수요 변동,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모니터링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그룹과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재편의 속도와 실질적인 성과 수준도 신용도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향후 1년 내외의 단기적 관점의 주요 산업별 업황 및 신용도 전망입니다. 석유화학, 건설, 2차 전지, 유통은 여전히 비우호적인 산업 전망과 부정적 등급 전망 아래에 있고 방사는 우호적 업황과 신용도상 긍정적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6개 업종은 연초 대비 인더스트리 아웃룩이나 크레딧 아웃룩이 변경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IT 제품량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다소 가변적이겠지만 AI 관련 고부가 메모리의 견조한 수요 성장세를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 실적과 재무 부담 완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크레딧 아웃룩을 긍정적으로 제시합니다. 항공은 국제 여객 수요 회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화물 사업 실적도 연착륙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상반기 중 사업 경쟁력 강화를 반영하여 대한항공의 신용 등급이 상향된 점을 반영하여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미국 관세 및 친환경차 정책 방향성을 감안할 때 실적 가변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비우호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실적 변동 또는 투자 부담 확대를 감내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 외 업체들은 비우호적으로 변화한 업황에 대한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용가는 컨텐츠 플랫폼의 다양화와 컨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관람 수요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근 회복세마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비우호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철강은 수급 불균형, 미국발 통상 압력 등으로 저조한 실적 흐름이 전망되고 투자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크레딧 아웃룩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간 호텔업과 통합하여 업황 전망과 크레딧 전망을 제시했던 면세업은 입출 국객 증가라는 우호적인 기조 수요 환경에서도 관광객들의 쇼핑 채널 다변화,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면세시장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공항 면세점 임차료 부담으로 부진한 영업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하여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비우호적으로, 크레딧 아웃룩을 부정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2025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과 키워드입니다. 각 업종별 상황 및 하반기 전망을 한 장의 장표에 요약한 것이며 세부 내용은 지난 7월 4일에 발간된 각 산업별 리포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유화학 산업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별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신홍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업황 부진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내 업체들이 수익성 부진과 재무부담 확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자체 신용도 포함 기준 총 6개 업체의 신용 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올레핀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 SK어드밴스드, 효성화학의 실적 부진과 신용 등급 하향 기조가 이어졌고 방향족 시황 역시 저하된 결과 SK 지오센트릭의 자체 신용도가 하향 조정되고 HD 현대케미칼은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KC의 경우에는 화학 사업과 비화학 사업인 동박의 실적 동반 부진, 확대된 재무 부담 등으로 인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동향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로 인한 역내 공급 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틸렌의 경우 2024년에는 일부 증설 계획이 차기로 이연되며 공급 증가폭이 전년 대비 축소되었지만 수요 부진으로 인해 부진한 시황이 이어졌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올레핀 계열의 대표 제품인 에틸렌, 프로필렌의 스프레드가 2022년 하반기부터 톤당 $200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스프레드를 유지했던 방향족도 2024년 하반기부터 정제 마진 하락에 따른 유류 제품 제조용 투입 물량 감소로 시장 내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설비들의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 또한 자산 매각, 설비 간 통합 검토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적 동향입니다. 왼쪽 주요 수익성 지표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상반기 합산 수익성은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렀고 하반기에는 합산 영업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2025년 1분기에도 이익 창출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올레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여천NCC, SK어드밴스드, 효성화학은 공급 과잉 영향으로 2024년 영업 손실 규모가 2023년 대비 확대되었고 방향 쪽 제품 비중이 높은 SK 지오센트릭과 HD 현대케미칼은 유류 제품 블렌딩 수요 약화 등으로 수급이 저하되며 2024년에 영업 적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운스트림 비중이 높은 업체들도 전기차 수요 약세에 따른 2차 전지 셀 소재 사업의 수익성 저하 영향이 컸습니다. LG화학의 이익 창출력이 약화되었고 SKC는 2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석유화학 업체 전반의 영업 현금 창출력이 약화된 가운데 2차 전지 해외 설비 확장 등 사업 다변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되며 산업 합산 재무 부담의 확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주요 9개 업체의 24년 말 합산 순차익금은 39.7조 원으로 3년 만에 18.7조 원이 증가하였고 합산 에비타의 5.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들의 비핵심 사업 및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 자금 충당이 이루어짐에 따라 LG화학의 종속 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할 경우 순차익금 증가 속도는 2024년부터 완화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및 신홍도 전망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에틸렌 증설 물량이 재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프로필렌도 중국 PDH 중심의 설비 증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비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향족도 설비 증설 물량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유류 제품 블렌딩용 수요 약화,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에 따른 전방 수요 둔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투자 축소,
비핵심 사업 및 자산 매각, 비효율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유상 증자 등 여러 방식의 자구책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업체별로 계획된 자구책이 원활히 진행되고 그 효과가 충분할 경우 신용도 하향 압력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비우호적인 업황으로 비우호적인 업황이 역설적으로 사업 매각, 설비 통폐합의 진행 속도와 금액적 효과를 제한할 수 있고 공급 과잉 수준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설비 구조 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현 시점에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석유화학 산업의 신홍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본 슬라이드 하단에 업체별 모니터링 이슈를 간략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정유산업 담당하는 홍석준 실장입니다. 우선 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은 금년 상반기에도 PF 보증이나 자체 차입 부담, 또 분양시적 부진, 수익성 저하 등을 반영해서 신용도 하향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롯데건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BS 한양은 회사채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KCC 건설은 기존 부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롯데건설 등급 하락은 이제 과거 대비 PF 보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자기 자본이나 보유 유동성 대비 여전히 과중한 PF 우발 채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반영했습니다. 또 2024년 분양을 개시한 그 일부 주택 현장에서 부진한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익 창출력이 저하된 점도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BS 한양의 부정적 등급 전망은 계열 시행사업, 또 발전이나 LNG 터미널 같은 에너지 사업, 또 운전자금 관련한 자금 소요로 인해서 이 과거 대비 재무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요. 향후 재무 구조 개선이나 주택사업 분양 성과에 대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KCC 건설은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회사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대구, 광주 연장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이나 PF 우발 채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 시적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분양 시적 개선을 통한 공사대금 회수 수준, 또 PF 우발 채무 해소 가능성, 또 재무적인 대응력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 산업 동향입니다. 우선 분양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까지는 서울 포함한 수도권하고 지방시장 간의 양극화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평택, 이천 같은 이 수도권 외곽 지역 분양 여건이 저하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 지역은 호조, 또 지방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은 침체, 이렇게 분양시장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 경기 침체로 이 선별적인 분양 기조가 강화가 되고 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금년 상반기에 이제 일부 감소하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악성 재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준공후 미분양은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2.2만 호로 이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간 이 수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을 비롯해서 지방이 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PF 리스크도 축소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 등급 보유 건설사 이 PF 보증 규모는 28조 원 수준에서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도급사업 PF 보증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이 미착공 사업장이고 또 이제 본 PF 전환해서 착공이나 분양 현장들 중에서도 분양 시적이 저조한 현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이 브릿지론 PF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향후 이제 본 PF 전환 과정에서 이 건설사들은 이제 책임 준공 약정만을 이제 제공하고 직접적인 PF 보증은 이제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건설사가 이 본 PF 이후에도 이 후순위 PF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홈플러스 이제 회생 절차 신청 이후에
뭐 일부 점포의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 뭐 계약 변경 같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착공 사업장 중에서는 특히 이 홈플러스 점포 개발 사업과 관련한 PF 보증에 대해서 좀 보다 면밀하게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건설사 영업 실적하고 재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분양한 현장들 공사 진행이 이제 2024년까지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건설사들 매출이 이제 성장세를 유지했는데요. 금년 1분기에는 23년 또 24년 이제 분양 물량 위축으로 인한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익성은 이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 원가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24년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이제 건설사 매출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가 예상이 되지만 수익성은 공사 원가 급등기에 착공한 기존 이제 현장들이 이제 점차 마무리되고 또 이제 원가 상승분을 도급액에 이제 상당 부분 반영한 23년 이후 이제 착공 현장들 비중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뭐 공사 미수금, 미청구 공사 등을 포함한 이제 매출 채권 증가로 인한 운영자금 부담이 주요 차입금 확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매출 채권 확대는 이 준공이 임박한 주택 물량 집중, 뭐 공사비 상승, 또 분양 연기 부진 등 이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2022년 이전 착공 물량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 임박 물량의 집중으로 인한 어떤 매출채권 증가 요인은 금년 중에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매출채권 확대는 뭐 지방 주택 시장 또 오피스텔 지식 산업센터 같은 이 비주택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미분양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매출 채권과 관련한 대손 인식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건설사 신용도 전망입니다. 최근 뭐 서울 포함한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우호적인 분양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이나 뭐 수도권 외곽의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뭐 지방 주택 현장이나 오피스텔, 지상 뭐 물류센터 이런 비주택 현장의 공사대금 회수나 외부 차입 부담, PF 리스크 등이 과중한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용도 하향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급 이상 상위 건설사는 주요 진행 사업장 분양 실적, 뭐 매출 채권 해소 등을 통한 뭐 재무 안정성 유지 여부, 또 최근 이제 사고 관련 영향 등에 따라서 신용도가 차별화될 수 있고요. 트리플 B급 중견 건설사 경우에는 지방 소재 이제 사업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정 현장 분양 실적이나 뭐 PF 위험이 신용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동성 대응 능력을 포함해서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주요 신용도 결정 요인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정유산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정유사 등급 조정은 없었고 기존 등급 또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S-OIL에 대해서는 긍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정유산업 동향입니다. 정유사 실적은 사실 정제 마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유가 변동에 따른 재고 시차 효과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석유 제품 수급 저하로 인해서 금년 1분기까지 뭐 손익 분기점 수준의 뭐 부진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휘발유 제품 수요 개선, 또 정제 설비 공급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서 정제 마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두바이 기준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량을 축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이 신흥국 중심으로 일정 수준 석유 제품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정제 설비 공급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이 노후 설비하고 또 경제성이 저하된 그 중국의 소형 정제 설비 폐쇄 등으로 인해서 정제 설비 캐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석유 제품 수급 여건이나 정제 마진 개선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일, 현대오일뱅크 이 정유 4사는 연결 합산 기준으로 24년 연간 2.5조 원, 또 올해 1분기 0.1조 원의 저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윤활유 부분은 뭐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유지하였지만 정제 마진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 부분 실적이 크게 부진하였고요. 석유화학 부분은 올레핀 이외에 방향족 수급 여건도 저하가 되면서 실적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차입금은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정유 부분 현금 창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또 SO의 그 샤인 석유화학 프로젝트,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 쪽에 이제 공동기업 지분 인수가 차입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하반기 정유사 신용도 전망입니다. 정제 마진이 이제 양호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정유사 실적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석유화학 부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주요 정유사 차입 부담이 이제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는 정유사 신용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석유화학, 배터리 같은 뭐 신규 사업 이제 이익 창출력, 재고 시점이나 수준, 또 관련 이제 투자 부담의 통제 여부, 뭐 계열 또는 최대 주주 지원을 통한 재무 부담 완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긍정적 등급 전망 유지하고 있는 SO의 경우는 대규모 투자에도 최대 주주인 뭐 아람코와의 전략적, 재무적 연계성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유 비롯해서 주요 사업 업황이나 실적이 개선되고 또 신규 투자 관련한 이제 재무 부담을 뭐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등급 상향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력 사업의 이제 현금 창출이 뭐 기존 예상 대비 부진하다던가 뭐 거의 9조 원이 투입되는 이 샤인 프로젝트 투자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된다고 하면 기존 등급 하에서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이 재무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중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하반기 이후 계열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사업 구조 재편이 예상이 되고요. 상당 기간 배터리 사업의 안정화라든지 뭐 적정 이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SK 오은 신용도하고 연계해서 이노베이션 등급 하향 압력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건설 정유산업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과 철강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희준 실장입니다. 먼저 조선업 정기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주잔고의 확충과 성과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서 신용등급을 A 긍정적에서 A 플러스 안정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업황 개선으로 글로벌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조성과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5월 누적 발주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대규모 발주의 기조 효과도 있었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선주들의 관망세가 글로벌 선박 발주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조선가도 작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일단 발주가 둔화된 것이 그 주요 원인이고 작년부터 중국에서 캐파를 확정한 것도 신조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 수준의 신조선가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크게 확대됐고 친환경 선박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의 해국력 증강에 대응해서 조선업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자체적으로 조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정 MRO 사업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조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중국산 선박과 중국 선사에 대해 입항 수수료 부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사가 미국 함정 MRO 사업에 진출하거나 미국의 중국 제재로 상선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사의 실적을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성가 수주군의 매출 인식 비중이 더 높아지면서 당분간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규 수주 증가에 따른 선수구입 유입과 하나오션 유상 증자가 이루어졌고 이익 창출력도 개선되면서 순차입금이 지난 3월 말에 3.5조 원으로 감소하였고 순차입금 에비타 배수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진행되면서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해서 순차입금이 다시 증가할 수 있지만 조선사들이 현금 흐름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수주가 조금 감소하고 성과도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꾸준한 친환경 선박 수요를 감안하면 주요 조선사들이 양호한 수준의 수주 잔고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신조선가도 조선사의 수주 잔고가 확충된 점과 과거에 비해 상승한 원가 수준을 고려하면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고성가 수주 물량의 매출 인식이 늘어나고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익 창출력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체의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는 우선 원활한 공정 진행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익 창출력 개선세를 지속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조선사들이 약 70%의 수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NG 선에서 우수한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조선업 정책이 국내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산 선박과 중국 선사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로 국내 조선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함정 MRO 사업 진출로 유의미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는지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환율도 조선사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들어서 달러가 이전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조선사들은 환 노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해지하고 있지만 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실적 개선 속도를 둔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환율 추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철강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평가에서는 주요 철강 업체들의 신용 등급과 등급 전망을 모두 유지하였습니다. 업체 전반적으로 부정적 업황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지만 현재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산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철강 내수가 올해도 역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저하된 상태인데다가 제조업 경기도 미국 통상 압력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철강의 수출 공세로 인한 공급 과잉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정부 주도로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철강 소비를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실행하면서 철강 수출 환경도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자재가와 철강제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원자재와 철강제
가격 추이를 보시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장기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철근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후파는 지난 4월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산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이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주요 철강사들은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더해지면서 이익 감소폭이 더욱 컸습니다. 올해 1분기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긴 했지만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하락했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순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감소한 데다가 대부분 업체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산 회수와 비핵심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순차입금 증가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순차입금 EBITDA 배수도 상승하고 있지만 작년에 1.8배, 올해 1분기에 2배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무지표는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된 국내외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철강 수요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철강 산업의 감산 가능성과 국내 무역위원회의 수입 규제로 공급 부담이 다소 완화될 여지는 있지만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철강 업황의 개선 여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미국 관세가 본격적으로 철강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해외 투자와 ESG 대응에 따른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철강 산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주요 모니터링 사항으로는 무엇보다도 미국 관세의 현실화 수준과 업체별 실적 영향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고, 중국의 경기 상황과 정부 정책 효과로 철강 소비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제철은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봉형강 사업의 수익성 추이와 미국 상공정 투자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세알베스틸은 판매 믹스 전략을 바탕으로 이익 창출력의 회복 수준과 통상임금과 관련된 현금 유출 규모를, 그리고 세아차원 특수강은 해외 지분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중요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아제강은 미국 관세 부과로 에너지강 수출 실적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선과 철강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통, 자동차, 2차 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호재입니다. 먼저 상반기 유통산업 정기평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상반기 중에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등급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익 창출력 약화와 과중한 재무 부담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2월 27일자로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 등급을 A3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한 이후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용 등급을 D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산업 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종 전반의 영업 여건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침체된 국내 유통 수요는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쟁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네이버와 같은 상위 업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는 중이지만 알리나 테무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 당분간은 시장 경쟁 강도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유통업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이익 창출력이 하락세에 있는 모습인데요. 가계 소비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주된 요인이지만 인건비나 리뉴얼 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업체 내에서도 경쟁력에 따라 사업 전략에 따라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비우호적인 업황의 영향도 작용했겠지만 자체 경쟁력 이슈가 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 위험 측면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자금 소요로 2020년 이후 순차입금 증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 커버리지 지표의 변동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의 가시적인 수요 반등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선별적 확장 또는 리뉴얼을 통한 집객 여건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 등에 따라 업체별 실적은 상회할 수 있겠지만 업계 전반적인 이익 창출력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창출력의 뚜렷한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 여력도 당분간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유통산업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업태 내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재무 부담이 과중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신용도 하방 압력이 상존합니다. 업체별로는 이마트와 코리아 세븐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익성이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주력인 할인마트 부분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온라인과 건설 부문은 영업 적자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저하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대형마트 산업 내 경쟁 구도의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은 되지만 이것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부분 관련해서 알리바바와의 합작 사업 진행 경과와 그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코리아 세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경쟁력 약화로 외형이 축소되고 또 미니스톱 통합 비용과 같은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2023년 이후에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재무 부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업 효율화 등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부진 점포 정리나 비용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수익성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정기평가에서는 재무적으로 여류한 투기 등급 부품사들의 신용 등급이 하향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익 창출력 저하와 국내 및 해외 공장 신차종 관련한 설비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서 아진산업과 서진캠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고요. 헨즈 코퍼레이션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DH 오토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기존의 대유 위니아 계열 관련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봐서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 동향입니다. 24년에 이어서 25년에도 완성차 판매량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 성장률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무역 분쟁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는 있지만 현재 수준의 성장률은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저가형 신차들이 출시되고 있고 또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만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동성과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중국 외 지역에서의 성장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현대차, 기아가 다각화된 지역 포트폴리오 또 다양한 파워트레인 대응력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상위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아무래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성차 업체들의 최근 실적입니다. 24년에는 판매 인센티브 증가와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전입 영향으로 이익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달러 강세 등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품목별 관세 25% 영향이 4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비한 충분한 순연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실적 흐름이 계속되면서 미래사업 투자나 주주환원 같은 자금 소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순현금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 호조가 판매량 증가보다는 판매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보니까 전방 산업의 실적 개선 수혜가 기대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동화 부품 관련 선투자를 확대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 부담이 높고 또 규모의 경제가 아직 달성되지 않으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부품업체 차입금 규모는 전동화 전환이나 신차종 대응 등에 따른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전동화 전략이나 미래 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이나 추가적인 시설 투자 등의 자금 소요가 확대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순차입금 커버리지 지표는 2.5배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현금 창출력 대비 재무 부담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 관세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과 5월부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매출의 약 40%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뛰어난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관세 영향을 어느 정도 흡수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인센티브 축소,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산 확대를 바탕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열의한 부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면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파급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완성차 업체들의 신용 전망은 우수한 사업 안정성과 재무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고요. 부품사들도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확대로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한온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부품 선제적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나 일회성 비용으로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올해 1월에 최대 주주가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로 변경되면서 사업적 재무적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또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도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재무적 지원이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등 전방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 수정으로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 내 실적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본 정기 평가에서는 동박업체인 SK 넥실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SKC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SKC는 화학 부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부진이 지속되면서 이익 창출력이 약화되었고 그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로 재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올해 5월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약 400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39% 정도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견조한 전기차 판매량에 힘입어 배터리 사용량 성장률이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국내 배터리셀 3사는 중국 외 지역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유럽, 미국의 완성차 OEM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밖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성장률이 10.1%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5년 5월 누적 기준으로 17.4%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의 하락 지속도 판매 가격과 보유 재고 평가 손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업체들은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 가격에 판매 가격이 연동되어 있어 광물 가격 하락 시에는 역래깅 효과로 스프레드 축소가 발생하는데요.
25년 1분기에는 리튬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였지만 5월 평균 가격이 전분기 대비 15% 하락하는 등 4월 이후에 재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제 실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배터리 셀 업체들은 주요 시장인 미국, 유럽의 전기차 수요 성장 둔화로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2024년 합산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AMPC 수혜 수준에 따라서 업체별 실적은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MPC를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도 약 5천억 원의 AMPC 수혜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이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 사업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무 위험 측면에서는 설비 확장 투자가 지속되면서 차입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커버리지 지표도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조인트 벤처 파트너로부터의 자본 확충이나 유상증자와 같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 이외에도 전방 수요 조정에 따른 신규 공장 투자 속도 조절, 또 경상 투자 축소 등을 통해서 재무 부담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미국 중심으로 생산 시설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입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 간 실적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산 설비 가동 확대에 힘입어서 AMPC가 실적을 일부 보완해주고 있지만 소재 업체들은 이러한 수익성 방어 요소가 빈약하고 밸류 체인상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가변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소재 업체들의 합산 영업 실적은 2023년 4분기 이후에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재 업체들은 진행 중인 생산시설 투자가 크지는 않아서 차입 규모 증가폭이 작은 편이지만 에비타 기준으로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당분간 재무 구조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업황은 올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유럽의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강도는 심화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은 유럽과 남미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하면서 중국 외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업체들의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그 트럼프 정부의 감세 법안 원 빅 뷰티풀 빅 액트가 통과되었는데요. 당초에 이제 하원 안에서는 AMPC 혜택 기간이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전기차 수요 확대에 기여를 했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9월로 조기 종료되면서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생산시설 투자에 집중했던 국내 업체들의 고정비 부담 증가와 투자비 회수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 CO2 배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매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합산 배출량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변경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 강화에 이제 힘입은 전기차 수요 견인 효과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전방 수요 회복의 지연과 과중한 재무 부담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 산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특히 AMPC와 같은 실적 방어 요인이 빈약하고 전방 업체의 재고 조정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이와 더불어서 자본성 자금 조달 규모와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통제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그룹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지원 방안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IRA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의 친환경 정책 변동 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 자동차 2차 전지 산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